예산은 사실은 이제 제가 질문 드린다고 하는 내용이 없는데 네. 지금 예산을 이번 내년도 예산안 짜면서 교육 예산 중에 교육청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네. 예산은 줄어들고 중앙 정부가 예. 운영하는 예산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예. 내용이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특별 교부금이라고 해서 특교라고 있습니다. 특별 교부금. 예. 그러니까 그 교육 예산 중에서 교육 예산 중에서 이제 한 4% 정도를 교육부가 특별 교부금 특교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나머지 96%는 일반 교부금으로 17개 시도교육청이 교부가 됩니다. 교부가 되고. 근데 이제 교육부도 뭐 어떤 정책 사업을 하거나 할 때는 뭐 예산을 좀 내려주면서 이걸 하게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의원들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또 요구 사업들이 있고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이제 이걸 갖고 있어요. 그걸 4%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동안 뭐 한 20년 동안 학교에서는 이게 이제 교육부에서 하고 싶은 걸 이렇게 하니까 학교는 이제 굳이 대학도 공모 사업 있잖아요. 있죠. 대학 공모 사업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딸랑딸랑 해가지고 이렇게 경쟁시켜서 이렇게 돈 따가고 돈 따가는 만큼 그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학교의 자율성, 학교 자치를 훼손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난 한 20년 동안 학교의 자율성,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자율성, 학교의 자율성, 학교의 재정적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게 큰 흐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4%를 3%로 줄였군요. 그나마 1% 줄였어요. 1%를 줄였는데 이제 이걸 이제 AI 뭐 기술혁명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 교사들의 역량이 이게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걸 오히려 증액을 해가지고 4%로 다시 증액을 해서 AI 연수나 AI 사업에 사용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아니 그걸 하려면 다른 예산으로 하면 되잖아요. 예산으로 해야 되는 부분을 거기 어떻게 보면은 교육 민주화, 학교 민주화, 학교 자치 확대의 성과로 그나마도 1% 축소된 걸 다시 올려서 하냐. 그래서 이제 지금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게 아마 6년간인가 가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어렵게 쟁취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돌린다 그러면 국회에서도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작은 어떤 교육 민주화, 교육 개혁의 한 성과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렇게 뭐 제도를 역질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반대들이 있죠. 이게 이제 이게 있는데 교육부가 있고 교육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는 저희가 교육자치는 학교 자치다. 학교 자치는 뭐냐? 학교 자치는 학교가 자율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율성을 가져야죠. 자율성을 가지려면 예산을 자유롭게 써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윗분들이 결정해서 하라고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학교에 내려가는 돈에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학교에 뭐 예를 들면 5억이 내려갔다고 쳐요. 운영비 있으면 그 중에 기본 운영비가 있습니다. 뭐 전기세도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기본 운영비가 있고 목적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의 공모 사업하고 비슷해요. 그 대학의 목적 사업비로 공모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초등등 교육도 목적 사업비로 공모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도 이걸 그냥 그때그때 경쟁시켜서 이렇게 대학을 지원하지 말고 이걸 좀 통으로 묶어서 일정하게 대학에 주자고 해서 그 방향으로 공모 사업의 수를 줄이면서 변화를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이렇게 해요. 저희도 목적 사업비를 좀 줄이고
그러니까 목적은 지정돼 있어. 학교가 자율성이 없어요. 없죠. 네, 요거 해라. 그렇죠. 그 결정을 지시하고. 교육청이 정하고 예. 특교를 통해서 교육부가 정해요.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예. 학교가 아이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학교가 예. 판단을 효율적으로. 해서 목적 사업비를 좀 줄이고 예. 자율 운영비를 늘리는 기본 운영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그게 교육 민주화, 학교 민주화 혹은 학교 재정 민주화의 큰 방향이었어요. 방향이죠. 예. 그게 이제 이번에 좀 논란이 돼서 그러니까요. 저도 비판 성명서를 내고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 보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네. 예산 심사 이렇게. 과정에서 네, 저희도 뭐 AI 교육이나 이것의 예. 이제 중요성은 하고 음. 뭐 솔직히 뭐 저희도 AI 기술혁명에 대응해서 서울 교육을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얼마 전에 이제 자랑삼아 말씀드린 예. 뭐 예. 그 급식 로봇도 저희가 최초로 최초로 도입됐습니다. 튀김, 예. 볶음. 예. 요건 그걸 로봇이 로봇을 하는 거예요. 로봇이. 지금 처음 그 순곡중학교에서 시험도 했습니다. 그래서 볶음하고 이게 튀김은 레시피를 주고 로봇한테 시키면 좋겠다. 약간 그렇군요. 뭐 그런 생각도 이제 갖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AI 기술은 똑똑한 기계예요. 그렇죠. 네, 이게 근대 산업혁명이라는 결국 기계 도입이잖아요. 기계혁명이잖아요. 근데 그놈의 기계가 똑똑해진 거예요. 인간이 갖는 지능까지 가진 거잖아요. 저는 요걸 활용해서 정말 튀김도 해서 조리 종사원들 편하게 해드리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맞춤형 교육을 해야죠. 맞춤형 교육을 해서 저는 이 점에서는 꽤 AI 기술을 좀 그 부작용도 염두에 두면서도 AI 기술을 정말 우리 아이들에 대한 개별화 맞춤형 교육을 하는데 하나하나가 소중한 아이들을 위한 정말 특별한 맞춤형 교육을 하는 도구로 활용해야 된다. 뭐 심지어 뭐 행정에서는 급식 같은 것도 로봇이 시켜야 된다. 그리고 인간은 인간의 고유한 일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그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면 좋겠고 예산도 좀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해요.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정부가 마치 돈 내려주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 그게 마치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끌고 가기 위해서 돈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예산을.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보면 지난 한 1, 2주간의 어떤 민주화의 일련의 과정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도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뀌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방세 비중 같은 것들도 지방정부에 많이 넘겨주거든요. 그래서 지방정부가 그게 지방자치죠. 맞습니다. 자치 권한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지금 그 특교를 3%에서 4%로 올리는 것이 뭐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런 교육자치의 도도한 어떤 흐름과 좀 반대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변화와 수정을 요구하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자율형 사립고라고 자사고라죠. 근데 이제 자사고 문제는 사실 요즘은 이제 이슈에 별로 안 나오는데 그 지금 서울 교육에서 자사고의 뭐 활동이나 역할 또 앞으로의 이제 교육감이 갖고 계신 어떤 계획 이런 게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하고 연결되냐? 아까 수능 내신이 지금처럼 대학 서열화가 강고하게 더구나 가파르게 존재하는 한 상위의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물론 서열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 1등부터 220등까지 수직 서열화되어 있는 이 대학의 서열을 저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 수평적 다양성이라고 할까? 그렇죠. 이렇게 저는 우리 사회 전체가 후진국에서 아까 선진국으로 일로 매진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직 서열화되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기업도 서열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직업 서열도 서열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저는 이렇게 수평적으로 조금 다양성을 갖는 특성화가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말씀하신 이제 고교 체제도 이게 대학 체제도 좀 수평적 다양성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고교는 더더군다나 이제 거의 준의무교육화 되지 않습니까? 예, 준더불어 무상교육화 됐으니까 예. 요 이제 어떻게 보면 수평적 다양성의 방향으로 수평적 다양성이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고교 체제도 뭐 대학은 서열을 높이기가 어렵지만 고등학교까지는 그렇죠. 뭐 이 서열화가 강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럴 필요 없죠. 가까운 학교에 가서 거기서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이 있어야지. 그렇습니다. 아예 학교 유형으로 서열화된 것을 저희가 이제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 서울에 이제 뭐 25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중에 일부 학교들이 이제 일반고로 전환되고 그런 과정이 있죠. 근데 이제 지금도 여전히 어떤 고교 서열화가 좀 강고하게 있고 또 그것은 이제 또 대학 서열화하고 연계돼서 지금 현재 이제 그 입시 경쟁을 그 가혹하고 치열하게 만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지금도 어쨌든 고교 체제의 서열을 좀 완화해야 된다. 그리고 고등학교 수준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그럴 필요는 없죠. 예, 이렇게 이제 저는 뭐 그렇게 여전히 주장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뭐 최근에 약간 이제 이슈에서 약간 멀어진 것 같긴 하지만 아무래도 교권 이제 관련된 문제는 계속 이슈가 됐었고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텐데 그 이제 사건 터지고 나서 그리고 이제 서울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제도도 만들고 또 선생님들 의견도 많이 듣고 학교 의견도 많이 들으셨는데 교권 보호 그리고 이제 어쨌든 아이들의 어떤 학습 돈도 보호해 줘야 되고 교사들의 교육권도 보호를 해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교육감님 이 문제를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진행돼 왔는지도 궁금하고 앞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가실지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동안 우리가 권위주의 시대를 극복하면서 어쨌든 민주화를 했고 민주적인 학교, 민주적 사회를 만들어 왔거든요.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주의 선진국이 됐습니다. 물론 최근에 뭐 여러 가지 후진적 현상은 있지만 자 이제 우리가 만들어온 권위주의를 극복하고 만들어온 민주적인 학교, 민주적인 사회를 기반으로 어떻게 공동체형 학교, 공동체형 사회를 만들 거냐 하는 새로운 도전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서희초 같은 사회가 서희초 사태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서희초는 학교는 작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민주화 시대의 그늘. 저도 뭐 민주화에 나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글도 쓴 비판적 지식인이었는데 우리가 민주화 시대의 그늘도 직시하면서 오히려 새로운 공동체성을 우리 사회에 실현해내는데 우리 모두가 조금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 왜 그러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자, 민주화나 민주주의를 확대한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확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 제도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뭐냐면 민이 힘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윗분들이 힘을 갖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관이 힘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관이 국민들한테 말하자면 서비스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민원 만족도라든가 여러 가지 이 관의 투명성, 서비스 질제고를 위한 주민들을 위한 질제고를 위한 규칙들, 제도들, 법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늘은 뭐냐? 개인의 권리와 권리가 충돌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개인은 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 제도를 악용하는 겁니다. 악용하죠. 또 국민이 말하자면 관을 국민들에게 말하자면 서비스 기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를 악용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보공개법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학부모는 막 소송을 내고 뭐 민원을 계속 내고 민원을 국민권익위에도 내고 청와대에도 내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악살 매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그늘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서희초가 그 한 상징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보완해가는 공동체성을 어떻게 회복하고 확장시킬 거냐에 대한 우리 모두의 고민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요. 참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또 이제 그래도 서울교육청이 열심히 이제 그 부분을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 같아요. 자, 그럼 교육감이 이제 거의 한 3, 4분 남았어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지났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교육감이 앞으로 이제 뭐 1년 정도, 1년 좀 더 지난, 1년 정도 지나신 거잖아요. 1년 반.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이런 일은 좀 하고 싶다. 이 계획이 이런 게 있다. 이거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우선 한 가지는 제가 이제 농담으로 뭐 요즘 목이 간당간당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뭐 해직교사 복직을 시킨 사건으로 맞아요. 공수처 1호 사건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랬었죠. 그래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서울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는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그 저희가 지난 10여 년간 혁신 교육 혁신을 해왔고 교육 개혁을 해왔는데 이 혁신 교육을 혁신 미래 교육으로 바꿔야 되겠다.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미래 교육을 업그레이드 시키냐? 지금 우리가 직면한 미래 도전을 직시하고 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저는 아주 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AI 기술혁명. AI 기술혁명. 그다음에 탈국경화, 지구촌화 이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후 위기가 있습니다. 기후 위기. 이건 세계 공통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세계 공통이 뭐가 있냐? 사회경제적 양극화, 그렇죠. 정치적 양극화, 정치적 대립의 심화. 요게 있습니다. 저는 요거에 맞서서 정말 전 대한민국이 이건 다 선진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도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모범적인 민주주의를 지키고 모범적이고 존경받는 선진국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미래 세대들이 AI 기술혁명 시대에 맞아서 정말 AI 기술 역량 저는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 가지 AI 융합 기술 역량을 갖춰야 되고 직업 교육도 AI 기반 기술 교육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계화, 지구촌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잖아요. 진정한 세계 시민을 만들어야 됩니다. 민족, 인종, 종교를 떠나서 다 존중하고 함께 살고 이런 세계 시민적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기후 위기 있잖아요. 요거에 대응해서 생태 시민적 감수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AI 기술 역량을 가진 시민, 그다음에 이제 세계 시민, 생태 시민. 그다음에 저는 공존형 민주 시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너무 양극화가 되니까. 맞아요. 양극화돼 있죠. 우리가 그래서 제가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역지사지입니다. 역지사지하자. 역지사지 역량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역지사지 토론 교육 또 이제 많이 해서 어쨌든 공존형 시민 역량, 함께 사는 시민 역량. 그래서 요런 그 네 가지 미래 역량을 가진 시민으로 우리 학생들을 좀 키워냈으면 하는 소망이 제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꼭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네 가지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정말 지금 시대에 딱 맞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전 세계가 홍역을 앓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교육이 바로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앞에 쭉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야말로 입시 경쟁에 줄 세우는 일 말고 사지선다 오지선다에서 답 찾는 일 말고 좀 세상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공존하려고 하고 생태를 생각하는 그런 시민들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시고 또 귀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나중에 뒷부분은 거의 질문제 없었던 걸 계속 질문을 드렸는데 그때가 더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속에 있는 말씀을 다 해주시고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교육감님 또 기회 되면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저랑 함께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